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또다시 신고가 사상 최고, 이제 사상 최고치는 아니죠. 20년 만에 또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도 강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강했고 시총 상위주들 강한 어떤 흐름 보여주면서 강세장의 어떤 면모를 확실하게 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파월 의장이 또 인플레는 조금 그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다는 것을 또 강조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또 아시아 전반적인 어떤 우호적인 어떤 심리를 준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들이 굉장히 급등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꽃 시세가 좀 터지는 구간은 차익 실현의 어떤 기회로서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하는 시작점으로서 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따가 좀 제 경험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섹터를 순환매성으로 오늘은 2차 전지, 2차 전지 일주일 동안 올리고 또 반도체 또 올리고 바이오 올리고 5G도 이제 한 번씩 올리죠. 오늘도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오늘 라면 가격도 인상 오뚜기가 발표하면서 굉장히 또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여튼 오늘 얘기 드릴 내용들도 많을 것 같고, 네, 넥스트 불꽃 시세는 또 어디가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 정리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기 전에 이제 정리한 내용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파월 의장이 일시적 인플레이션 발언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외국인이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또 대량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흐름.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2차전지 소재주 계속 급등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 조심해야 된다. 근데 보수적으로 그리고 5G 섹터 오늘 강한 흐름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또 강한 시점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중소형 주단의 기업들이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짚어볼 내용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고요. 오늘 장 마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0.66% 상승해서요. 3,2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래금도 적절하게 괜찮았어요. 13조 원 수준의 거래대금, 그리고 상승 종목 수 520 종목, 하락 종목 수 300여 종목. 코스닥 시장은 보다 더 강했죠. 0.89% 상승, 1054포인트. 야, 1054. 야, 1200, 300 가지 않을까요? 그냥 이제 지수는 예측 영역은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강한 흐름, 기조, 추세적인 부분을 볼 때 1200, 300점 포인트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도 14조 원 늘어났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저는 생각해요. 상승 종목 수 740 종목, 하락 종목 수 570 종목.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까지 늘리는 강한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2000억 각각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순매수를 계속하는데 오늘도 1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선물도 3700억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68조 원 수준.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보면 이렇게 21선을 돌파시킨 양봉 흐름이 전개됐고요. 그래서 주봉으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와, 주봉 정말 진짜 예술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월봉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 작년 11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음봉 전환 될까요? 양봉 전환 다시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 보도. 야, 진짜 베스트한 예술적 그림이네요. 14조 원 거래대금까지 늘리면서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은 거래대금 동반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조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승 5파에 이제 파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소재주들 보면 불꽃 시세,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상승 5파 어떤 그
그 하이라이트 어떤 구간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세, 마지막 불꽃 시세 정도 나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도 그런 기조, 이제 바이오 또다시 가세하면서 그런 시세가 좀 터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0.89% 상승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IT 쪽에 기업들이 0.95%, IT가 주도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IT 중에서도 반도체가 1.9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의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한 코스닥 장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 이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뭐 오뚜기 라면 가격 상승, 아니 그 인상하면서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이제 좋았거든요. 야, 이제 가격 인상 본격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성장 업종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업종이 딱 두 개 있죠. 음식료 쪽하고 건설. 예.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오늘 2.4%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인데요. 이따가 이제 그 내용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급 볼게요. 코스피상에서 외국인이 1,000억을 순매수했는데요. 보시면 전기전자 섹터에서 3,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1,300억 순매수. 오늘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을 집중한 흐름이었고, 2차전지 쪽에서는 1,400억 정도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도 1,100억 정도를 팔았네요. 서비스 업종에서 1,30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예, 이게 어디였을까요? 카카오였을 것 같은데, 카카오가 60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네이버 쪽에서도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이제 순매도를 했네요, 일부. 그러면서 외국인이 1,300억 서비스 업종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100억을 순매수했는데, 보시면 IT 하드웨어, 반도체 쪽에서 대부분을 이렇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하면 IT고, IT 글로벌 선두주자 하면 뭐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뚜렷하게 한국의 대표 업종을 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주들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가 모처럼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1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야, 이게 좀 기조적으로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외국인이 240만 주 2천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본격 움직이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뭐랄까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로 이제 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는 좀 쉬었고 삼성전자가 올랐다. 요 내용이 좀 컸을까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이 주가의 또 중요한 포인트라 보는데,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아우디 이어서 폭스바겐까지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명확하고요. 그런 흐름이 시간의 문제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시총 상위 중에서 가장 약했어요. 3%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좀 밑돌 것이다 하는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렸고, 삼성바이오가 1% 상승. 최근에 기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주가 차트로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우상향의 기조, 정배열.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형주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 흐름이 최근에 좀 좋은 거, 그리고 삼성 SDI도 최근에 기조적으로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거,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죠. 현대차 그룹주들도 그래도 플러스 흐름을 보여줬고, 셀트론이 오늘 2% 강한 흐름. 오늘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기관 수량으로 봐야지. 기관 외국인들이 싼 거를 사면서 2%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그 외에는 NC소프트가
3% 상승했는데요. 요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셀트론 헬스케어가 2.7% 강세, 에코프로비움이 10%. 이거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팔아야죠. HLB가 오늘 5%. 오늘 뭐 한국판 게임스탑 뭐 이렇게 타깃이 됐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는 이 급등을 기회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 휴젤이 이제 이 매각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어떤 내용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8% 급등하는 흐름, 기관 외국인들이 또 쌍끌이로 매수하는 흐름. 솔브레인, 그리고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기업 강했고요. 원익 IPS는 이따가 또 리포트 짚어드리겠습니다. 3.8%. 비메모리 쪽이 좀 기대되는 그런 장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KMW, 5G 관련 주들 괜찮았습니다. KMW 2% 상승, RFHS이 3.8% 상승, 다산 네트워크스도 2.9% 상승, 이노아이리스 1.7% 상승, 이 정도. 에이스테크도 5% 상승했네요. 그리고 동시세 밑깁 소재업체, 반도체 소재업체도 3% 상승.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이 반도체, IT 기업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동시 순매수 종목 보죠.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2,500억 순매수.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에 790억 순매수. 삼성전기, LG노텍, 아이폰 부품 관련해서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 하반기엔 스마트폰 관련된 쪽이 좋을 거라 봅니다. 이따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셀트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각각 300억대 순매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반도체 DB하이텍도 추세적인 반등의 또 기조 나오고 있고요. 농심이 오늘 오뚜기가 가격 인상했는데 농심도 당연히 따라서 올리겠죠. 그래서 라면에 대한 포지션이 좀 큰 농심이 7.9% 상승, 수급이 좋았고요. 진원생명과학도 5.7% 반격하는, 시세가 완전히 끝나진 않은 모습이고요. 여기서 한번 올라가다가 또 헤드앤숄더 형태로 밀리면 조금 보수로 봐야겠죠. 현대글로벌에서 4% 상승, 솔루스 첨단 소재, 2차전지 소재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오뚜기 여기 있네요. 92억 그래도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확 이제 올려쳤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서 CJ 제일제당 음식료 1위 업체, 수급과 함께 강한 어떤 흐름들, 삼양식품 라면 업체로서 6% 바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증시에서도 지수에서도 셀트론 헬스케어 수급 좋았고요. 170억, 휴젤도 160억, 반도체 쪽 아이폰 관련된 ITM 반도체 120억 순매수, 원익 IPS,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소재 쪽, 이 솟구치는 형태, 장대 양봉 형태로 거래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뭐다? 이 시즌을 시작을 해야 된다. 파마리서치, 또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반격하는 흐름 전개되는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보이죠, 오늘은. 반도체 쪽이 수급이 좋았고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구도의 흐름이었다. 이 정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쪽 체크해보죠. 어제 이제 S&P 500 지수는 0.12% 상승, 나스닥은 0.2% 조정을 좀 받았네요. 다우는 0.13% 상승. 그리고 이제 니케이 증시는 1% 약세, 홍콩, 대만, 상해 증시는 1% 정도씩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2.4%, 뭐 이따가 이제 애플 관련주 오른 이유도 이제 요거죠. 하여튼 애플이 이거 뭔가 좀 굉장히 좀 과도한 어떤 상승 기조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그 최근에 버진 갤럭틱이 급락이죠. 비행에 성공하고 나서
예, 그대로 급락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코멘트 드린 부분이 있는데 멤버십 분들에게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논리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버진 갤럭시 이제 그 우주선 발사가 이제 일요일 날이었고 11일 일요일. 예. 금요일 날이 이제 그 발사 전에 이제 마지막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뒤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맞았으니까 뭐 얘기 드린다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논리 구조에 대한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죠. 앞으로 이제 제로적인 측면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하는 게 보다 더 안전한 주식 이제 전략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제가 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 발사를 앞두고 나서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의 얘기를 좀 드렸느냐.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가장 사람들이 대중이 환호하는 시점과 그리고 이제 환호하는 시점에서 많은 대중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시점에서 시세는 조금 정점을 그게 단기적인 고점이든 장기적인 고점이든 어찌됐든 정점의 형태를 좀 보이는 게 주식의 어떤 원리자 생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불금이 되는 그 밤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미국 시장에 상장된 버진 갤럭틱 이야기니까 늦어도 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버진 갤럭틱이 11일 일요일 브랜슨 회장을 태우고 우주 여행선을 발사한다. 물론 성공률이 매우 높다. 중장기적으로 우주 여행의 시대가 개막하며 앞으로 높은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미국 연방 항공국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면서 이제 상업적으로 고객을 우주선 태우고 이제 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브랜슨 회장이 예상을 깨고 최초의 타이틀을 얻으려고 굉장히 빠른 시점에 우주선에 탑승을 하게 되었죠. 이는 이제 강력한 호재 모멘텀 두 가지가 앞당겨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번 11일 발사 이후 다소 모멘텀적인 소멸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발사가 성공이든 실패든 단기간에 올라온 이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 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저점 대비 한 4배가량 올라온 시점이었거든요. 3, 4배 정도. 그리고 시총도 12조, 13조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분명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높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밸류와 주가 높이라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꿈의 주식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해드렸지만 주구장창 장기로 홀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적절한 지점에서는 매도도 해야 되고요. 또 과도하게 빠진 지점이나 외부적인 요인, 지수라든지 거시적인 경제 흐름상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급락하거나 빠지게 되면 재매수를 하는 등 좀 더 능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그리고 능동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행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추구하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사하고 나서 상당 기간 모멘텀 소멸,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투자의 성향은 다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매매 없이 홀딩하는 걸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고 타이밍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히 사이클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매수매도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는 거죠. 저는 후자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적절하게 이제 매도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사서 또 끌고 가고 하는 그런 후자의 방식을 선호하고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신의 어떤 성향을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겠죠. 사실 제가 시세를 다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고캠 바이오 케이스를 보면 이제 그날 막 튀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20년의 어떤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어떤 개별 케이스의 결과론을 가지고서 제 기준을 바꿔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뭐 발사 성공하고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20년간의 어떤 경험에 의한 제가 가지고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을 가지고서 포트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관점으로 투자하지 어떤 한 종목에 막 승부를 걸고 하는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는 거래를 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버진 갤럭틱을.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대중이 가장 환호할 때 나오고 대중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는 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주식 투자의 성공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현명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향해 가지만 성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버진 갤럭틱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도 이제 그런 실행을 했고 매도 실행을 했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진 갤럭틱은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주여행 하는데 얼마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뭐 정확히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좀 나오는 시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또 제가 또 강하게 또 얘기를 드리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기준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아이폰 관련주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애플이 어제 이제 뭐 신고가 흐름 계속 내고 있죠. 애플의 주가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서운 정도의 어떤 흐름인데요. 애플이 아이폰 13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생산량을 이제 한 2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해요.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 이후 처음 나오는 신제품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니까 기존에 이제 그 TV라든지 그 노트북이라든지 뭐 PC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팔렸지 않습니까? 그냥 언택 기반에. 근데 이제 외부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제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폰 생산량을 늘린다는 그런 소식이 애플 아이폰 부품주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LG노텍 제가 이제 LG노텍 많이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6.4% 현재 이제 아직 장 마감한 건 아닌데요. 6%대 상승을 하고 있고 관련주 뭐 ITM 반도체라든지 이것도 한번 그때 종목 진단 상담할 때 좀 짚어드렸던 건데 그리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렇게 뭐 OLED 관련주들 왜냐하면 아이폰이 앞으로 이제 OLED로 다 대체되니까 삼성전기, 인터플렉스, BH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이노텍이 가장 이제 뭐 안정적이고 고든 어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이폰 12 역대급 인기에 애플이 아이폰 13 물량을 20% 늘렸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나오는 첫 제품으로 추가적인 수요 기대감을 지금 애플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늘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애플 그 입장에서는 수요의 어떤 부분들을 어느 정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애플이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아이폰 13의 초기 생산량을 작년보다 약 20% 늘려 공급업체 생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LG노텍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생산 계획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컨센서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컨센 올라가는 그런 실적 상향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확실하잖아요. 이건 뭐 기대감 뭐 이게 아니라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공급업체에 아이폰 13 물량 9천만 대 생산을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 몇 년간 아이폰 초기 생산량을 7,500만 대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20% 넘는 생산량 증가를 요청했다는 거죠. 지난해 이제 그 애플이 그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 12 시리즈를 내놨는데 7개월 만에 1억 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했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으로 또 외부 활동이 본격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한 어떤 생산량 증대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세계적 반도체 수급난에도 애플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워낙 대형 고객이라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TSMC 등이 미리 공급량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큰 고객은 차질 없이 공급하려고 하겠죠.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사업이 위축된 상황도 고려됐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폰 13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9월 출시가 유력하다 해서 8월 달에 아마 이제 삼성이 그 새로운 플래그십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인데 아이폰 13하고 격돌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아이폰 13 시리즈는 전작인 아이폰 12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가지 라인업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애플 주가도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 스마트폰 관련된 리포트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는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하반기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뭐 삼성 관련된 뭐 밸류 체인도 괜찮고 또 이제 아이폰, 애플에 관련된 밸류 체인도 괜찮고 저는 같이 페어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명 스마트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좀 역성장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스마트폰 바꾸는 것보다는 노트북 바꾸고 PC 하나 더 드리고 뭐 이런 걸로 TV를 더 크게 드리고 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폰이 작년이 좀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걸로 재작년에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이연됐죠. 그래서 그 이연된 수요들이 저는 이번 하반기에 상당히 좀 폭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하반기에 조금 뭔가 좀 큰 어떤 모습들이 나올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 삼성증권 짚은 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논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반등의 예고편이다. 6월달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2,520만 대를 기록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스마트폰 빌드업 수요 고려 시에 중국 내에서도 스마트폰 수요는 회복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올해 아이폰 수요 호조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쟁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부재와 중화권에서의 안정적인 아이폰 점유율이 수요 호조를 전망하는 배경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4분기부터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은 폴더블 쪽 그리고 이제 아이폰 쪽 밸류체인 이렇게 좀 체킹하고 전략을 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제시하는 이제 투자 전략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거리두기에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명확하죠.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는 자연스럽게 PC, TV, 가전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대표적인 IT 디바이스 중에서 요즘은 생각하셔야죠. 국내는 지금 뭐 거리두기 이제 상향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고 이런 IT가 전 세계 수출하면서 이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이제 미국 쪽 아시아권에서 리오프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약간 다시 또 옥죄는 흐름이지만 해외 쪽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스마트폰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IT 디바이스 중에서 2020년 역성장한 제품은 스마트폰이 이제 유일했습니다. 물론 가슴이 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어떤 굉장한 메가 트렌드 상의 고성장 분야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부품의 방향 전환은 종목 투자를 좀 해볼 수 있는 수준 된다. 그냥 사이클적인 어떤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LG노텍이 여전히 우리 부품주 탑픽이다. 저랑 요 탑픽은 같네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 쪽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죠.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아이폰에 대한 생각. 올해도 잘 팔릴 것이다. 안정적인 아이폰 12, 12 판매량으로 인해서 올해 아이폰 신제품의 판매량 피크아웃을 우려하는 투자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아이폰 신제품의 판매 동향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프리미엄 시장에서 화웨이, 삼성, LG전자 등 유럽 경쟁자들의 제품 출시가 없고, 두 번째, 전면 카메라 면적 축소 등 디자인 변경이 있으며, 세 번째, 특히 중화권에서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이폰 생산량은 연말까지 9,500만 대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또한 2022년에는 또 다른 아이폰 SE가 출격하며 공백을 한 번 더 메꿀 예정이다. 22년 아이폰 출하량은 2.5억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는 아이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LG노텍 정도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홀딩 전략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대반격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반격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죠. 2분기 삼성전자 출하량은 5,700만 대로 소폭 하향 조정하며 올해 4분기 출하량을 7,100만 대로 상향 조정한다. 그러니까 4분기 되면 좀 나아질 거다. 연간 출하량은 2.68억 대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상반기 부진이 좀 더 심했던 반면 최근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4분기 중심으로 생산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분기 출하량의 급격한 회복에는 AP와 RFIC 등 반도체 부족이 이제 해결되면서, 그리고 이제 신흥국 쪽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죠, 삼성. 그래서 이런 회복되는 등의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겠지만 최소한 4분기 방향성은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수반되리라 예상한다. 그래서 삼성 쪽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 갖고 있죠. 폴더블 쪽에 대한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전략을 좀 짜는 게 맞고, 아이폰은 그 LG노텍 정도가 괜찮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바라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생산 전망 비교를 보면 2분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거죠.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신흥국 경기 부진. 그 선진국들은 좋았는데, 백신 맞고 좋았는데 신흥국들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 이렇게 3분기, 4분기 갈수록 급격하게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생산까지 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삼성은 8월달 또 신제품 내놓는 그 폴더블 관련주, 이쪽으로 좀 스마트폰 전략은 압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음식료 업종이 좀 좋았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시 좀 넘는 시간인데 7.8% 상승, 삼양식품도 6% 상승, 오뚜기 5.6% 상승. 결국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이 지금 오뚜기가 이제 13년 만에 이제 인상을 한다는 이제 소식인데요. 이제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에 조금 더 포지션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격 인상을 발표한 오뚜기보다 농심이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사 한번 보죠.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평균 11.9% 인상을 하는 건데요. 사실 올해는 이거 인상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오뚜기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계속 급등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반영 안 하고 인건비도 이제 올라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기업이라는 게 그래도 이유는 남기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서민 음식이다 해서 이제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오뚜기라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는 좀 편승된 가격 인상이 있어야지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뚜기가 단행을 한 것 같고요. 거의 모든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한 12% 정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인상이 8월 2일부터 8월 2일부터 이제 라면 70종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 전에 아마 이제 사재기 저도 진라면 좀 좋아하는 편인데 진라면을 좀 사놔야겠네요. 그래서 대형마트 기준으로 오뚜기 진라면 5개 가격이 2,750원에서 3,100원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최근 밀가루, 팜유와 같은 식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참 가성비 좋았던 진라면인데요. 어쨌든 지금 봉지라면 시장에서 점유율이 진라면이 1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 신라면에 이어서 라면 시장 2위에 12년에 이제 올랐고요.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또 다른 라면 업체들이 같이 잇따라서 또 인상하는 흐름이 전개되겠죠. 어쨌든 이 음식료 업체들에게는 라면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분위기라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명분을 또 이렇게 또 준 거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늘 삼성전자도 주가 흐름 괜찮았고 또 반도체 이제 소부장 업체들 이런 기업들도 또 한 2~3% 정도씩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요. 지금 업종별로도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우호적인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익 IPS 리포트 하나 좀 볼게요. 하반기 고객사 투자 수혜가 확실하다. 삼성전자 얘기하는 건데 국내 대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이다. 동사는 국내 장비 업체를 대표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증착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고객사 반도체 투자가 부각될 것이라는 측면,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뿐이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 투자가 시장에 높은 관심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된다. 비메모리 산업은 정부와 국내 기업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서 빠르게 투자 금액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비메모리 투자 수혜 기업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렇죠? 요건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게 삼성전자 메모리 쪽에 실적 잘 나오는 것 때문에 주가 급등하기는 쉽진 않고 비메모리 쪽에서 성과들이 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밸류를 이제 멀티플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그 수주라든지 어떤 성과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 주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명분, 프리미엄이 좀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 매력이 높다는 점을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소재 기업, 반도체 이제 장비 기업이라도 비메모리 쪽에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안 하는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하는 쪽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짤 때도 여기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투자 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해되시죠? 뭐 메모리 쪽만 하는 기업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메리트가 높다는 거죠. 메모리 쪽에 영업이익 100억 늘어나는 거하고 비메모리 쪽에서 100억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하고 여기서는 펄을 7배 쳐준다 치면 이쪽에서는 한 15배까지도 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 측면에서 월등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도 뭐 장비나 소재를 같이 공급하는 기업이 보다 더 우리가 투자할 때도 높은 어떤 장점을 가진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IPS는 꾸준하게 제가 커버해드리고 있고 또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이다. 비메모리 쪽으로도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동결했다는 소식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상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강하게 이렇게 또 공식화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시점에서 금리를 좀 인상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점이 뭐 증시 어떤 고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 증시에서도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일단 그 8월 이제 7월 달에 이제 동결한 거는 코로나가 아마 컸을 거라 봐요. 예, 코로나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또 재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반기 조금 후반으로 아마 10월 달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그 이연시키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이제 이주열 이제 총재가 뭐 지난달에도 수차례 연내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하반기에는 인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는 질서 있게 이제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 뭐 우리나라 봐라, 지금 뭐 경제도 잘 회생하고 있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또 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땐 10월 정도가 딱 적절한 지점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여기서 어느 정도 잡히면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여기서 보면 요 기사에서는 올해 8에서 11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통상 소수 의견이 나온 직후 한 1에서 4개월 뒤에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8에서 한 11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부터는 증시에 좀 부담이 될 거라는 건 저는 충분히 조금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IPO가 또 올해 이제 8월부터 쭉 있다는 측면도 부담 요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증시의 어떤 고점권역을 형성할 가능성은 좀 높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팡팡 튀잖아요. 증설 발표만 하고 이러면서. 그게 사실은 증시의 어떤 이제 끝자락에 대한 얘기를 좀 슬슬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항상 이제 증시의 어떤 고점 권역에서 이제 주도해왔던 그런 성장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불꽃 시세,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 커지고 하는 지점이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론에서 좀 벗어나지 않게 지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튀기 시작하면, 강하게 튀기 시작하면 이익 실현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연후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런 지점부터는 이제 이익을 챙기는 전략을 가동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지만 하락장 경험 안 하신 분들, 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하락장을 경험 안 하신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 포지션 많이 갖고서 이제 그냥 하락장을 딱 그냥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지옥이 따로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주구장창 갖고서 홀딩해서 쭉 가는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강세장의 사이클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하고 또다시 이제 많이 떨어지면 그때 또 사서 하면 장기적인 시작이지, 사서 그냥 홀딩하는 전략, 그거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간 동안 손가락 빨게 만들고, 손가락 빠는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 완전 그냥 지옥불에 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경험을 작년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작년에 뭐 그 전에는 뭐 1, 2차만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매덕대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락장 맞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세심하게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냉정하게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2차전지 소재들을 지금 뭐 에코프로 막 이런 것들 튀는 것들 이익 실현해야 됩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시작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제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뭐 고점을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핵심에 있어야 됩니다. 덜 먹어도.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히 얘기 드릴 수 있고,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성공만 한 사람들은 한 번 이제 실패하는 경우에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실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뭔가 좀 단단해져 있는 경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욕심의 크기를 굉장히 절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뭐 그 꼭대기 뭐 나는 맞출 수도 없고, 나 안 먹어도 상관없어. 나 안전하게 난 이익을 챙기겠어.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 기준에 의거해서 얘기 드린 거니까 참고용으로 하시고, 잘 되기를 하는 마음이겠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 모두 잘 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그 마감 영상에서 오하임 INT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게 오늘 점상한가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과거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상한가 간 이유가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기업의 이제 최대 주주가 IMM 이 사모펀드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분을 일부 좀 팔긴 했지만, 보시면 이제 다 합치면 거의 40%죠. 좀 팔았으니까 30% 되겠는데, 어쨌든 그 한샘이 이제 IMM 요 이제 사모펀드 계열로 이제 매각되게 되면서 결국은 뭔가 한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테리어 제품들, 가구 제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온라인의 어떤 플랫폼에 얹히면서 판매되는 그런 시너지적인 부분이 IMM이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오늘의 집이라는 그 어플 아시죠? 거기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기업이 이제 운영하는 어떤 어플인데, 그것도 지금 IMM 사모펀드가 이제 최대 주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좀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OIM, INT도 그 시너지 안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불면서 오늘 그냥 뭐 상한가를 시작해서 상한가로 마감하네요. 뭐 이런 어떤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한샘이 이제 일으키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인테리어 리모델링 어떤 가구 섹터에 대해서 큰 어떤 폭풍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 의견을 조금 변경된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좀 매도한 어떤 경향을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이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우상향 패턴, 성장의 패턴을 꾸준히 보여온 정말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과 이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는 게임의 매출 순위가 양대리기에서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건 분명한 이제 펀더멘털의 훼손 요인이고,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조금 해주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치명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NC소프트에서 그동안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이번에는 투자 의견을 완전히 좀 바꾼, 이게 블레이드 소울이 이제 출시가 8월 달에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구간에서 저는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과라든지 추후에 이제 다시 리니지 M과 2M의 매출이 뭐 1위로 다시 올라설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DB금융투자에서 이제 NC소프트 리포팅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거죠. 제목이 이제 좀 의미심장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일단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최근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딘의 역전당한 부분하고 결부돼서,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출시 예정이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가 좀 지연된 것도 영향을 미쳤고, 어쨌든 하반기는
8월 달로 지금 출시가 예정된 블레이드 앤 소울 2, 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고, 최근 오딘의 흥행으로 이 동사 게임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주춤했던 리지 M은 업데이트 효과로 일매출 반등했고, 리지 2M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내에 여전히 모바일 MMORPG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불소2와 같이 경쟁력 있는 신규 게임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겠죠. 또한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TL의 구체화 및 신규 프로젝트 공개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해서 어쨌든 기대감에 불소2 이제 출시 기대감에 올라올 때 일단은 매도하고 지켜봐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에 이렇게 고점대를 만들고 나서 여기서 엄청난 임팩트의 호재, 그 신작의 대성공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헤드 앤 숄더에 이제 어깨로 만들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안전하게 하길 좀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이 올라갈 때 정리하고 지켜보자, 관망하자. 그렇게 좀 저는 의견, 과거 대비 좀 달라진 의견을 명확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역시나 폭등했는데요. 폭등이라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엔코프로비엠도 10% 이상 이제 폭발했는데, 리포트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폭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증설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컨센도 올리고 목표 주가도 올려야 되는 측면은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지금 고점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당연히 신규 매수하면 안 되겠죠? 신규 매수보다는 정말 뭐 5년 10년 가져가겠다 하면 이제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형성하는 실적 추정치 이런 것들이 달성될지 말지는 정확히는 또 시간이 또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서 오르는 그 구간대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리포트 굉장히 좋게 나오고 기사도 다 좋게 나오는데요. 이때 저는 매도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산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은 챙겨놔야 됩니다. 아셨죠? 모두가 이렇게 좋고 낙관적인 청사진만 제시할 때는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렇게 환호할 때 나오고, 대중이 관심이 없고 소외되고 공포 느끼고 이럴 때 들어가고,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2차전지 소재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이 뭐 좋았죠. 하반기는 5G도 조금 회생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다른 어떤 성장 섹터보다 뭐 우위에 있거나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포지션을 뭐 올라올 때 줄인다든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번 내용은 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5G 이제 통신사들이 기존에 이제 4G 망을 가지고서 5G도 같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이제 그다지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걸 이제 논 스탠드 언론이라고 표현해요. NSA. 그러니까 5G 비단독 모드다. 5G 전용으로 이제 망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KT가 LTE 대신 5G 망으로만 서비스하는 이 스탠드 언론 SA 요걸 이제 상용화했다고 이제 밝히면서, 다른 통신사에 있어서도 요 SA 스탠드 언론 단독 모드 서비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좀 도화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5G 관련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로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좀 기대감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G SA 스탠더얼론 요게 NSA 방식보다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과 배터리 소모를 모두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KT는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등 5G 기업 간 거래 서비스가 활성화될 걸로 이제 기대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으로 다른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통사는 진짜 5G 신경전이다. KT가 이제 이렇게 단독 모드를 내걸고 우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는 단독 모드의 이점이 좀 적다. LTE와 병용 때 속도가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소비자는 속도 체감을 못해서 불만이다. 어쨌든 그 단독 모드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이 부분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뭐 배터리 사용량 감소라든지 특히 이제 자율주행 VR, AR 등 신기술에 유리하다는 점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자기들이 투자를 안 하면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지만 결국 스탠더얼론 쪽으로 SA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G 전국망 구축이 필요한 거죠. 이걸 단점으로 해놨는데 5G 뭐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이 부분이 결국은 5G 관련 종목들의 오늘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런 흐름이 좀 기조가 될 것 같아요. 하반기. 그래서 괜찮은 내용 그리고 KT가 선택한 이런 결정한 부분들이 5G 관련 섹터에게는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요 넥스트 불꽃 시세는 어디가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차트 흐름인데요. 제약업종 기술적 흐름 자체가 오늘은 이제 지수 대비 약했죠.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바이오가 본격 움직이면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도 솟구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약업종이 또 넥스트 이제 어떤 또 순환매 어떤 대상이 업종이 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종은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에 이제 솟구치는 형태, 돌파, 신고점 돌파 형태를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의 이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종의 지수 자체도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 있어가지고 또 지수를 또 이끄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이 두 개 업종이 결국은 또 순환매 대상으로서 또 강한 어떤 시세가 또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종목들을 잘 쥐고 있으면요. 이렇게 또 차례가 또 오고 또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와 종목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도 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막 오르고 있는 거 막 추격 매수하는 거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내 종목을 점검하고 가지고 있는 홀딩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계속 조심하시고요.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